자, 분자의 구조다. 분자의 구조는 루이스란 사람이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자고 약속한 거야. 근데 전자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쓰자고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원자과 전자만 해가지고 수소, 리튬, 나트륨, 뭐 베릴륨 이렇게 다 써놨다. 안 어려워. 저걸 물어보는 건 아닐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저 루이스란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쓴 건 아니야. 있잖아, 평면에다 쓰지 않고 이 사람 있잖아, 나중에 알고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정육면체를 그려가지고 정육면체 안에다가 산소를 집어넣고 전자를 이렇게 여기 하나 비었어. 예전 이렇게 표시했었어. 그게 점으로 바뀌어온 거야. 사실 과정이 되게 재밌는데 한번 봐보러 보면 된다. 저렇게 썼더니 너무 불편해서 평면에다 쓰는 거고, 평면에다 쓸 때는 거의 있잖아, 내 맘대로 쓴다. 내 맘대로. 실제로는 질소를 보면은 채울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 변에 2개씩만 채우고 나머지 한 변에 채울 거야. 근데 얘가 공유 결합을 하면 3개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 3개 쓰고 여기다 2개 쓰고, 질소 여기다가 이렇게 3개 쓰고 2개 쓰고 이렇게 그냥 그릴 거야. 그러니까 저게 딱히 얽매이진 말아라. 근데 저렇게 머릿속에 좀 알고 있으면 괜찮긴 해.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루이스 전자 정식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맨 처음에는 이런 그림으로 표시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귀찮으니까 아까 N 하면 공유전자쌍을 선을 이렇게 3개를 딱 그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귀찮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얘를 구조식이라고 부를 거고, 얘는 그냥 우리가 뭐 분자식 또는 뭐 화학식 이렇게 부를 거야. 그냥 그동안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편하게 써왔어. 그냥 편하게 앞으로 쓸 거야. 뭐 이 정도 수준이야. 넘어갈게.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이라는 개념이 있고, 뭐 이건 특별하지 않을 거고, 이거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 있잖아. 공유전자쌍은 몇 개고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고, 그 다음에 얘네들 B가 몇 개고 막 이런 걸 찾으라고 문제를 내. 간단한 수학을 문제를 낸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쓰면은 구조식하고 결합선 2개짜리 구조식하고 루이스 전자 점식을 섞어 놓은 거야. 저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 실제로는 없는데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선생님들이 저렇게 많이 표현해서 쓰시기도 한다. 그래서 저런 것도 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쌤이 대충 넘어갈 텐데 이따 다시 할 건데, 저것들 있잖아, 실제로는 좀 외워야 된다. 문제를 이렇게 낼 거야. A, B, C 3개의 원소로 구성되고 원자의 총수는 3개야. 그러면 어떤 건지를 찾으라고 해. 그러면 찾아야 돼. 근데 쌤이 그래서 그거를 거의 통째로 막 다 외워야 돼. 공유전자쌍 몇 개고 문제를 보면 알아. 그래서 이걸 쌤이 암기하는 방법을 싹 정리를 한번 해봤어. 그래서 보면 되고, 넘어갈 거고, 자,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분자의 구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간단하다. 이 그림이 오히려 그림 때문에 더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메테인은 실제 배치가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평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평면으로 존재하지 않고 정사면체 구조로 존재할 거야. 가운데가 탄소가 있고, 그다음에 수소가 있고, 그다음에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을 거야. 선으로 그었지만 공유전자쌍이야. 그러면 묻는 거야. 왜 그냥 일반 평면에서 저렇게 배치하지 않고 입체로 배치가 되어 있을까? 이거는 여기 책 제목 맨 위에 보면 전자쌍 반발 이론이야. 그러니까 여기 전자쌍들끼리 서로 반발력이 있으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서 대칭적으로 안정이 되려고 해. 그래서 평면에가 있으면 여기가 90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로 가면 109.5도가 돼. 이따 뒤에 나올 거야. 그래서 전자쌍끼리 서로 가장 반발력이 있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입체 구조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 이론의 이름이
전자쌍 반발 이론 이렇게 불러. 이걸 시험에 내거나 그러지 않는다.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근데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는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유 전자쌍이랑 비공유 전자쌍이랑 반발력이 누가 더 세냐고 저렇게 나왔거든. 저것도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해주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저게 그림이 저 뒤쪽으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쌤이 저 뒤쪽 그림 가지고 한번 해볼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쌤이 바로 그냥 여기다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내용 자체는 특별하지 않다. 한번 해볼게. 이런 거야. 질소가 있다. 질소는 이따가 뒤에 나올 건데 이렇게 그려주면 질소도 가운데가 질소 원자가 있고, 그러면 수소를 그리면 이 뒤에 그림 다 있어. 이거 암모니아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있고, 하나 질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겠지. 이거를 쌤이 조금 멀리 여기다 표시를 해놓을게.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하고 공유 전자쌍은 여기 공유 전자쌍은 질소도 잡아당기고 수소도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 공유 전자쌍은 양쪽으로 실로 잡아가지고 짱짱하게 딱 얽혀 있어. 저게 바람이 불어도 별로 흔들리지가 않아. 근데 여기 위쪽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질소에 의해서만 여기 전기적 인력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그러면 얘가 넓게 흔들리면서 흔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넓게 배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자를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확률적으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타나는 위치를 잡으면 이렇게 넓어.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다른 전자쌍이랑 이렇게 여기도 세게 밀고 여기도 세게 밀고 이것도 세게 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반발력이 크다고 이야기를 해. 물로 가볼게. 물 H2O 이렇게. 얘도 그림을 그릴 때 이때 뒤에 다시 나와니? 그릴 필요 없어. 따로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지금 이걸 그리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공유 전자쌍이랑 여기 공유 전자쌍보다 비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전자구름이라고도 보통 많이 표현도 하는데, 전자구름이 폭이 이렇게 넓어. 왔다 갔다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돼. 잡아당기는 힘이 산소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산소랑 수소가 잡아당기니까 짱짱해.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들끼리 반발력이 상당히 세게 잡히는 거야. 공유 전자쌍 그 자리에서 잘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약하게 잡혀.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 비공유랑 비공유끼리는 반발력이 세고, 그 다음에 제일 약한 게 공유는 반발력이 조금 더 약하고. 기본 문제니까 저런 거는 시험에 나오면 저렇게 봐주면 된다. 오른쪽에 보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라 그랬는데, 실제로 전자는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률로만 나타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렇게 많은 곳에서 나타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게 뭐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 뭐 이런 거다. 특별히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분자의 구조를 가서 볼 건데 진짜 용어 많이 나올 거야. 이원자 분자, 뭐 다원자 분자 이런 용어를 사용할 건데 요거는 분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래. 이원자 분자는 무조건 선형이야. 전부 다 일직선을 다 연결돼 있어. 선형이야. 다원자 분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먼저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는 여기 결합각이 180도라고 이야기를 해. 왜 180도로 배치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 이 공유 전자쌍이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니까 180도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여기 HCN이라고 부를 거거든. HCN은 시아나수소 또는 사이아나수소 이렇게 부른다. 시안이라든가 사이안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날 거거든. CYAN 여기가 시안 또는 사이안 이렇게 부를 건데 이거 청남색, 남색이란 뜻이야. 남색 빛깔을 띈다는 뜻이야. 그래서 혹시 남세균을 시아노박테리아 또는 사이아노박테리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 남색을 띠는 세균이 있을 거야. 저 단어를 기억해 놓으면 이름을 외울 때 도움이 좀 많이 된다. 그래서 시안이라는 단어를 좀 알고 있으면 될 거고 이따 다시 설명할 거야. 요거 독특하니까 베릴륨 하나 봐놔라. 베릴륨은 원자 번호가 4번이야. 4번이니까 구조식을 보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를 않을 건데 저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공유결합은 베릴륨하고 붕소 두 가지만 나올 거야. 근데 아무튼 얘네들 여기 공유 전자쌍이 여기 있고 분자의 중심 원자의 구조를 보는 거야. 얘는 끝에 붙어 있는 원자니까 이건 안 따질 거야. 그래서 얘는 중심 원자 베릴륨에서 공유 전자쌍이 두 쌍밖에 없는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니까 180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이 3개가 있는 경우 여기 나오네. 붕소가 다시 옥텟 규칙이 예외다. 붕소가. 그런데 공유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이 있으니까 실제로 배치될 때는 120도 간격으로 전부 다 배치가 될 거야. 붕소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에 보면 폼알데히드 CH2가 돼 있고 이거 문제 많이 나올 때 HCHO라고도 같이 줄 거야. 저거 이름은 두 개 다 알아놔야 돼. 그래서 만약에 CH2O가 됐어.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된 거고 그냥 CO, O 외워야 돼. 선생님 근데 저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 얘는 특별하지 않아. 폼알데히드인데 아까는 120도였는데 얘가 116도고 122도니까 이쪽도 122도고 여기는 공유전자쌍이 두 쌍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밀어내리는 힘이 조금 더 센 거야. 전자쌍 반발력이. 그래서 각도가 조금 높아. 자,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다. 그냥 120도 정도라고 생각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저거 안 물어볼 거야. 그냥 누가 각이 좀 더 큰지 선형 180도랑 120도 정도만 볼 거야. 용어를 삼각형이라고 부를 건데 삼각형 앞에다가 평면이라는 단어를 붙일 거야.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평면이라는 단어를 빼먹으면 안 돼. 점 3개 가지고 평면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 왜 굳이 평면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지금은 있잖아. 지구 위에서 점을 3개 이렇게 3개 찍으면 이렇게 나름대로 직선을 그려도 곡선으로 된 입체형 삼각형 그릴 수 있어서 평면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평면이다. 꼭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메테인이다. 요거 정사면체 구조야. 이렇게 109.5도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면보다는 입체로 있어야만 전자쌍들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서 저렇게 배치가 되는 거다. 108.5도, 109.5도인데 109.5도를 외우려고 노력을 할 거야. 노력을 할 거고 안 외워도 괜찮다. 학교 선생님은 당연히 외우지 말라고 하거든. 근데 시험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외워놔야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세트로 같이 다니는 애들이 요 3개 애들이거든. 선생님 요 바로 다음 페이지 가서 볼게. 이거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될 건데 세트야. 얘네들은 메테인, H2O 그 다음에 H2O 이렇게 된다. 원자번호 6번, 7번, 8번 3개 세트야. 얘네들이 있잖아. 처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자가 연결된 4개의 섬들 원자들을 연결해가지고 정사면체 구조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여기는
구조를 잡을 때 여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는 정사면체가 되질 않아. 그래서 여기를 삼각뿔이라고 부를 거야.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위가 있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그린다고 봐주면 돼.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니까 선을 연결하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뿔이야 이렇게 할 거야. 정사면체 삼각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거야. 여기도 쌤이 이렇게 표현해볼게. 위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가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소가 있고 여기가 수소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 여기가 수소가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은 여기 한 쌍 있고 여기 한 쌍 더 있고, 공유 전자쌍은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얘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구분형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저게 그러니까 정사면체하고 삼각뿔은 입체형이야. 물은 구분형이니까 입체형이 아니라 평면형이야. 근데 저게 내가 머릿속에서 딱딱딱 계산할 때 이거 혹시 입체형이라고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더 많이 실수를 한다. 그래서 원래 점선 있었는데 완자가 점선을 빼버린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구분형이다. 구분형은 기본적으로 입체형이 아니다. 그러면 주로 비교할 때 얘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비교를 할 거야. COO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여기는 직선형이고 여기는 구분형이야. 그러면 원자가 똑같이 여기도 원자가 C하고 2개에서 CO2 3개, H2도 원자가 총 3개야. 근데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구분형인 건 기본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면 대칭형이 되지 않고 뭔가 모양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도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직선형이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구분을 할 때 그런 말이 딱히 나오거나 실리거나 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그러면 모양이 대칭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대칭이 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분자가 극성 분자를 띠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냐? 여기 괜찮냐? 오케이. 그러면 됐다. 그러면 여기가 다 했는데 참 자, 다시 분자의 극성과 분자의 성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 쌤이 지금까지 앞에 설명을 한꺼번에 다 몰아서 했어. 지금 쌤이 바로 그 다음 챕터로 넘어왔거든. 페이지로수로 따지면 102페이지로, 이거 101이니까 102페이지로 넘어왔다.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문제에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인데, 그 아까 쌤이 설명했던 것처럼 중심 원자애가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이거 사실 이걸로 맨 처음에 확인해서 항상 보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사실 있잖아. 좀 메테인이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물은 좀 외워놓고 문제를 푸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거 극성, 무극성, 평면 삼각형, 선형, 정사면체 아까 했던 설명들이 다 나와 있다. 다시 물 나와 있고 암모니아 나와 있고 시아나수소, 사이아나수소가 또 나와 있다. 좀 봐줘라. 저거 봐줄 거고. 당연히 얘는 전부 다 극성이야. 근데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음성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소가 쌤이 일부러 계속 외우라고 숫자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수소가 2.2고 HP 휴대폰 2.2야. H하고 P는 항상 2.2고 탄소는 2.6이고 질소는 3이다. 3.0이다. 그래서 쌍점 모멘트가 대칭을 이루질 않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서로 다른 원자 세 개가 결합해 있으면 당연히 있잖아. 대칭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극성 분자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오른쪽에 클로로메테인 같은 경우에도 메테인에서 수소 대신에 염소가 하나 들어가 있는 원소다. 당연히 쌍점 모멘트가 대칭이 되지 않아. 그래서 여기도 극성 분자가 된다. 뭐 이런 뜻이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다. 선생님이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막 넘어가는데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신기한 게 이거 실제로 실험해봐도 느끼는데 물은 있잖아. 왼쪽 그림 보는 것처럼 다시 산소는 3.4야. 탄소는 2.6이야. 둘이 더하면 5가 되겠다. 지금 자꾸 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수소는 2.2야.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이 산소 쪽 끌려가니까 산소가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가 플러스를 띌 거야. 그러면 물이 극성을 띄어. 그래서 물에다가 있잖아. 물을 정말 수도꼭지에서 가늘게 쭉 하고 해놓고 뭐 이렇게 다른 플라스틱 막대 같은 걸 막 이렇게 전기적으로 마찰 전기 일으켜가지고 정전기를 일으켜서 갖다 대보면 물이 휘어져 봐. 그러면 휘어져 오는 쪽이 얘가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으면 수소가 플러스니까 수소가 휘어져 오고, 오른쪽 그림 보면 플러스로 대전돼도 산소가 끌려와서 물이 휘어진다. 실제 저기 있잖아.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늘게 이렇게 하면 휘어진다. 되게 신기하다. 문제는 맨날 이런 거 나와. 야, 마이너스 대전철 되니까 끌려왔어. 그러면 플러스 대전철 되면 혹시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물어볼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 딱 요거 하나 정도만 봐주면 된다. 그 다음에 전기장 속에서 분자의 배열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있잖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자꾸 항상 하는 질문이 있다. 자잉? 여기가 HF라는 플로린과 수소야. 그러면 얘는 4.0이고 얘는 2.0이니까 당연히 플로린이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가 플러스를 띈다. 그러면 기체들은 실제로는 저 안에서 원래 여기 플러스 극이라든가 마이너스 극이라든가 이렇게 걸어주지 않으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을 거거든. 방향이 랜덤할 거야. 근데 전기장을 딱 걸어주면 델타 플러스를 띄는 게 마이너스 극으로, 델타 플러스를 띄는 게 플러스 극이 가지고 있잖아. 방향이 쫙 정렬이 된다. 이렇게 전부 다 방향이 다 정렬이 돼서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옆에 그림 나와 있구나. 그런데 무극성 분자는 그냥 무질서하게 배열이 된다. 여기는 그냥 뭐 F2 이런 기체나 H2 이런 기체라고 봐주면 되겠다. 근데 있잖아, 이제 물어본다. 쌤이 학생들한테, 야, 그러면 있잖아, 저기 왼쪽 그림에서 여기서 형규야, 얘는 어느 쪽으로 끌려가겠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마이너스 극? 지금 어느 쪽으로 끌려가겠냐?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안 끌려가. 안 끌려가고 있잖아. 저 상태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 왜냐면 마이너스 극이나 플러스 극이나 있잖아. 양쪽이 잡아당기잖아. 쌤, 거리가 좀 다른데 이 정도 거리는 거의 무시한다. 기체 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끌려가려고 하고 얘는 이쪽 끌려가니까 안 끌려가. 그냥 저 상태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로 자유롭게 저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학생들이 꼭 물어보는, 쌤 어디로 끌려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안 끌려간다. 그 다음에
요걸 볼 거야. 요거 쌤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 요걸 메모해 주면 좋다.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아. 잘 녹고 용매에 잘 녹고, 극성 물질은 당연히 극성 용매에 잘 녹아. 이런 뜻이다. 예를 들어서 소금이야, 소금. 소금은 물에 집어넣으면, 쌤이 요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잖아, 소금을 NaCl을 고체를 이렇게 갖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야, 물속에 들어가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떨어져 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한다. 쌤도 있잖아,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까지 그래 뭐 그러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 고등학교 3학년 쌤이 딱 들어갔을 때 화학쌤이, 쌤 담임쌤이 화학쌤이었거든. 화학쌤이 야, 왜 물속에 들어가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떨어져? 야, NA는 플러스 성질을 띠고 CL은 마이너스 성질을 띠잖아. 물속에 녹아가지고 떨어지더라도 야, 얘네들이 서로 있잖아, 가까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있겠지. 가서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왜 떨어져서 돌아오냐? 쌤이 그때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 진짜 뒤통수를 머리로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어. 아니, 나는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떨어져 돌아간다고 생각했을까? 라고 했었거든. 혹시 1학년 때 혹시 수화현상이라고 배운 적 있냐? 수화현상? 혹시 들어본 적 없냐? 물속에 들어간다고 했었잖아. 쟤네들이 소금을 녹였어. 앞에서 소금 봤지만 소금은 나트륨이랑 염소가 따닥따닥 다 붙어 있어. 강력한 전기적 인력으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수화현상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물에 들어가면 여기다 그리자. 바로. 예를 들어서 소금 알갱이가 이렇게 Na하고 CL하고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실제로는 얘를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맨 끝에 얘가 나트륨이었다고 치자. Na 플러스였어, Cl 마이너스고. 그러면 Na 플러스 이온이 옆에가 Cl 마이너스가 있었거든. 이렇게 있었는데 Na 플러스 이온 주위로 물 분자가 다가오는 거야. 물 분자가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물 분자가 산소가 마이너스를 띠고 수소가 플러스를 띠니까 산소를 머리로 해서 Na 플러스한테 있잖아,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네가 1 플러스잖아. 우리가 한 여러 개가 산소들이 모여가지고 네 거 있잖아, 너랑 똑같이 정기적으로 인력으로 상쇄시켜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떼어가지고 나와. 그리고 Cl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니까 수소 쪽에서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플러스를 띤 수소가 달라붙어서 저렇게 떼고 나와. 그래서 실제로 물속에서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돌아다니질 않는 거야. 저렇게 물이 붙어가지고 돌아다녀. 저런 것들을 수화현상이라고 불렀어. 쌤이 저거를 이해하고 나서 있잖아, 삼투현상이 나중에 이해가 된다. 1학년 때 보면 삼투현상은 물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나트륨은 못 빠져나가. 뭐 이런 게 삼투현상. 반투막이고, 들어봤냐? 반투막? 1학년 때 혹시 반투막 기억나냐? 잘 안 나냐?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 쌤이 실제로 나트륨의 크기랑 이제 지금 교과서에 빠져버렸는데 O2-랑 Na 플러스랑 크기를 따지면 Na 플러스가 훨씬 더 작다. O2가 2- 더 크고, 심지어 물 분자랑 크기만 보면 얘가 더 커. H2O가 Na 플러스보다 클 수가 없거든. 근데 Na 플러스 마음대로 이동하고 H2O는 이동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게 있다. 아무튼 Na 플러스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물이 마음대로 반투막을 통과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그러면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 이게 수화현상이라는 거다. 그래서 저렇게 돌아다닌다. 쌤이 요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녹는다는 건 물이라고 치자, 용매가. 그러면 물 분자
사이사이에 갇히는 거야. 사이사이에 갇히는 거다. 그러니까 있잖아. 예를 들어서 NaCl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NaCl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하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물 분자 사이사이 잘 갇혀. 근데 설탕은 있잖아. 공유결합 물질이고 극성을 띠질 않아. 설탕은 이렇게 생긴 물질이거든. 포도당 두 개가 중간에 산소를 하나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쪽과 이쪽이 대칭이니까 극성을 안 띄어. 여기와 여기도 대칭이니까 극성을 안 띄어. 그럼 이건 무극성 분자고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래서 설탕을 물에 녹이면 설탕은 포도당 두 개에서 물 하나 빠진 거야. 설탕을 물에 녹이면 설탕은 물 분자 사이사이에 잘 못 들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분자 입장에서 설탕이 물 분자 사이로 막 들어오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커피를 마실 때 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고 젓가락으로 막 젓지. 그러면 설탕이 물 분자 사이사이로 들어가라고 젓는 거거든. 물 분자 입장에서는 설탕은 뿔만을 띄지 않아. 그러니까 설탕을 중간에 가두고 있느니 그냥 물 분자끼리 서로 뿔만을 띄고 있으니까 물 분자끼리 어울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설탕은 시간이 지나면 물 분자가 결국은 설탕을 많이 밀어내. 물론 그 안에 공간이 워낙 크니까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설탕은 무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에는 극성 용매에는 잘 녹지를 않고, 얘 같은 경우는 수화 현상으로 잘 녹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저거 당연하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근데 그냥 외우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쌤이 수화 현상을 잠깐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에 따라서 용매가 그냥 어차피 외우기 쉬워. 극성 용매는 극성 분자 물질을 잘 녹이고, 무극성은 무극성 잘 녹이고, 특별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데 딱 하나 있잖아. 에탄올을 자꾸 물어본다. 에탄올은 극성 용매에도 잘 녹고 무극성 용매에도 잘 녹아. 요거를 꼭 기억해라. 에탄올 화학식도 같이 기억해놔라. 얘는 극성 용매에도 잘 녹고 무극성 용매에도 잘 녹아. 왜? 원리를 알아야 아주 기억하겠지. 에탄올 화학식을 써보면 C2H5OH니까 C 두 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수소를 갖다가 다 붙일 건데, 수소를 붙이고 맨 마지막에 나서 여기만 OH를 붙일 거야. 그러면 에탄올은 극성을 띠는 부분도 있고 무극성을 띠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여기랑은 위아래는 저기는 대칭이니까 얘는 무극성을 띠는 부분이야. 그리고 여기는 서로 분자 구조가 좀 다르지. 그러면 양쪽이 대칭을 이루지 못해서 여기가 극성을 띠는 부분이다. 그래서 에탄올은 극성 용매에 들어가면 극성 쪽이 물 분자에 잡혀서 그러고, 기름에 들어가서 기름은 무극성이거든. 그럼 무극성 쪽이 잘 끼어 들어가. 그래서 에탄올을 두 가지에 다 잘 녹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해놓고,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있는데, 요거는 1학년 때 했던 거니까 쌤이 잠깐만 한번 해볼게. 뭐 특별하진 않는데,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랑 녹는다든지 끓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녹는 점이라는 건 고체 상태에 있다가 액체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들 사이사이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물은 얼음이 되면 이렇게 생겼다. 물은 얼음이 되면, 혹시 육각수라고 들어본 적 있나? 안 들어봤냐? 형기 안 들어봤냐? 물이 얼음이 되면 육각형 모양으로 생긴다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냐? 그거 있잖아. 웬만한 물질들은 기체에서 액체로 간 부피가 줄어.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 웬만하면 압축이 엄청 압력을 세게 하니까 부피가 줄어. 근데 거의 유일하게 뭐 또 하나 또 있긴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거의 유일하게 물 분자는 물을 냉장고에다가 생수병을 넣으면 부피가 커져. 그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야. 물 분자는 얼음이 되면 있잖아. 여기가 수소가 플러스를 띄고 산소가 마이너스 띄니까 이렇게 육각형 구조를 띈다. 그림이 조금 안 이쁜데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사이가 이거 텅 비어. 빈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저기가 부피가 커지는 거야. 육각형 모양을 하는 이유는 얘는 플러스랑 얘네 마이너스랑 서로 있잖아. 온도를 점점 내리면 날이 추워져가지고 물 분자가 운동에 잃게 되면 자기들끼리 뿔말을 맞춰가지고 배열이 되는 거예요. 저기도 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피가 커지게 된다. 그러면 녹인다는 건 얘네들의 결합을 달라붙어 있진 않아. 살짝 떨어지는데 전기적 인력으로 이렇게 있어. 얘네들을 끊어내는 거야. 이렇게 끊어내는 거야. 끊어내는 거고 끊어내는 거야. 그래서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가 있으면 끊어내는 힘들은 당연히 극성 분자가 더 끊어내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가. 끊어내는 열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러면 극성 분자가 얘네들을 여기 사이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면 당연히 열이 많이 들어가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겠지. 열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되니까. 근데 메테인 같은 경우는 그냥 쟤네들끼리 있잖아. 정사면체 구조로 있는 애들이 막 따로따로 들어와 있어. 자기들끼리 잡아당긴 힘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쉽게 떨어져 나오는 거야. 힘이 아예 없냐 그러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다른 원리로 좀 있어. 근데 아무튼 그런 거다. 그러면 극성 분자랑 목성 분자랑 극성 분자가 녹는 점, 끓는 점 더 높아? 이렇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외워놔야 된다. 문제 풀 때 요거 좀 외워놔라고요. 선생님이 아까 메테인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 메테인은 CH4고 정사면체고, 그 다음에 녹는 점은 160도는 4의 제곱이다. 선생님 지금 외우라고. CH4 메테인은 정사면체고 4의 제곱이라서 160도다. 마이너스 160도다. 161도지만 저렇게 좀 같이 외워주면 좋다. 문제 풀 때 좀 편하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참, 그렇게 하면 끝났어. 자, 쌤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 완자 11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 거야. 지금 문제 바로 풀지 않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 그것만 체크를 할 거야. 여기는 문제가 2번을 봐봐. 2번을 문제가 저렇게 나오는 게 가장 기본 문제다. 그림은 2주기 원소 해가지고 루이스 전자함식. 그러면 2주기니까 저게 무슨 원소인지 알아야 되고, XZ는 얘가 뭐고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합각도 물어볼 거고, 쌍차 모멘트 물어볼 거고,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도 물어볼 거야. 아주 기본 문제야. 그럼 XZ3는 얘가 탄소고, 얘가 질소고, 얘가 산소고, 얘가 플로린이고, 이렇게 외워놔야 돼. 외우는 방법은 쌤 이따가 설명을 할게. 저거 외워야지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바로 앞에로 한번 봐볼게. 바로 앞에가 잠깐만, 책으로 9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 96페이지로. 자, 문제를 봐. 가장 있잖아 기본적인 일반 유형의 문제다. 문제를 저렇게 준다.
이주기 원소가 있거든. 근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데 저렇게 나왔어.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이 3분의 10 기억. 찾아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어떻게 찾을 거야? 이주기 원소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래서 저걸 보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자들이 있고 어떤 분자들이 있고 이걸 나중에 한번 쌤이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숫자도 쌤이 싹 외울 거예요. 3분의 10만 보면 아 얘는 얘네 라고 찾을 수 있게 쌤이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시험에 나왔는데 그냥 곰곰이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도저히 시간 안에 풀 수가 없다. 그래서 푼다. 얘는 그냥 쌤이 말할게.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야. 못 찾겠지. 얘는 가운데가 M이고 F고 F고 F야. 금방 찾아. 너희들도 조금만 하면은 얘는 가운데가 C고 O고 H고 H야. 금방 찾아. 쌤 지금 이거 붙이 있잖아.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아놔야 된다 이런 뜻이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번을 볼 거야. 안 풀 거야. 문제 저렇게 나와. 저렇게 나오면 가 나를 보자마자 가는 뭐고 나는 뭐고 바로 찾아야 돼. 그래서 저렇게 찾는 연습을 할 거야. 이미 이따가 문제를 풀러 올 건데 문제만 잠깐 보라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 7번 저렇게 줄 거야. 저렇게 줄고 나서 문제에서 야 찾아봐 해놓고 나서 야 공유전자쌍분의 디귿을 보면 비공유전자쌍 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볼 거야. 일일이 세고 세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문제 저렇게 나온다. 뭐지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 문제만 봐라. 문제만 오른쪽에 어디 15번을 봐보자.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주기 원소로 되어 있어. XY2, ZY4, ZXY2, 8, 12 기억 찾아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화학식을 거의 다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이 된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문제도 플루리 나오고 XY, Z가 있고 뭐 중심 원자인 공전자쌍수가 얼마고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쌤이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문제를 쌤이 보여준 게 전부 다 문제가 다 이런 식이지. 이주기 원소 되어 있는데 저렇게 나왔어. 한번 찾아봐. 그러면 문제를 외우러 갈 거야. 쌤이 저기 112페이지로 한번 가보면 문제 보기만 해. 자, 오른쪽에 8번 봐봐. 오른쪽에 8번.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실제로 문제 자체가. 그래서 쌤이 너희한테 준 거 있잖아. 거기 파일을 한번 열어봐라. 파일 중에서 결합 화학식 찾기라는 파일이 있다. 일단 한번 열어봐. 기본이다. 기본. 원래 쌤이 수업을 하면 1학년 때 많이 하고 온다. 위에가 레벨 1이라고 써져 있다. 첫 번째 거를 봐라.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를 만약에 이거를 처음 봤으면 저거를 찾아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 A는 전자를 하나 잃고 나서 플러스 이온이 됐으니까 총 전자가 3개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원자 번호가 3이야. 그럼 A는 리튬 플러스다. BC 마이너스가 뭘까?
형규 한번 찾아봐. 뭘 것 같냐? 마이너스가 없다면 얘는 수소고 얘는 플로린일 거야. 기본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통 공유전자쌍에 선 하나 딱 긋고 이렇게 쓸 거거든. 그리고 CNOF 노트에 있다니. 그 다음 노트에 얘는 공유전자쌍은 4개고 얘는 3개고 얘는 1개고 얘는 2개고 얘는 1개야. 우리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메테인을 외워서 메테인은 수소가 중심 원자야. 이렇게 할 건데 안 써. 수소는 안 쓸 거고 메테인은 결합선을 4개 가지고 있어. 이렇게 외울 거야. 질소는 암모니아로 외워준다. 암모니아는 결합선이 3개가 필요해. 메테인은 CH4니까 결합선 4개, 암모니아는 H 3개 붙었으니까 결합선이 3개. 그리고 산소는 물 분자를 생각해 주면 된다. 물은 이렇게 됐으니까 산소는 결합선이 2개. 그 다음에 플로린은 이렇게 결합선이 1개. 외울 거야. 이 그림을 외울 거야. 이 그림을 외워서 결합선이 몇 개인지를 탄소 4개, 질소 3개 이렇게 외울 거야. 노트 적어져 있다. 적어 있어서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미리 설명한 거야. 그럼 얘는 결합선이 1개니까 만약에 전자가 없다고 치면은 결합선 1개짜리고 껍질이 하나짜리네. 그럼 수소야. 얘는 결합선이 1개짜리고 껍질이 2개짜리야. 그러면 플로린이야. 그래서 얘는 HF겠네 라고 쓰면 얘가 없을 때는 맞아. 근데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뭘까? 자, 얘가 OH-이온이다. 그래서 요거는 모양을 보고 나서 반드시 외워야 된다.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하나만 그리면 다 설명이 된다. 이렇게 원래 물이었어. 물 H2였었는데 여기에 있는 수소가 자기 거 전자 하나를 내버려 두고 얘가 떨어져 나갔어. H+. 그래서 저거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물 분자가 있었는데 물 분자에서 수소 하나가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자기 거 전자 하나를 버리고 왔어. 그럼 당연히 우리가 화학식에서 많이 썼던 것처럼 H2O가 H+랑 OH-랑 분리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걸 그림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편하다. 저 모양을 보고 좀 외워놔라. 수소하고 이주기원소가 뭐 붙어있는 것 같은데 옥텟 기준을 다 만족하는데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OH-이온이다. 꼭 기억해놔야 된다. OH-이온. 그러면 BC- 있으니까 무조건 B가 O가 되고 C가 H가 된다. 자리 순서를 바꿨으면 안 돼. 그런 게 일단 적었잖아. 한 3개 정도만 어렵고 나머지는 다 쉽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쌤이 오른쪽 거를 한번 해볼게. 봐라잉. 이렇게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쌤 원래는 좀 시켜보고 체크해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쌍이네. 선 하나. 두 쌍이야. 선 2개. 세 쌍이야. 선이 하나, 둘, 3개 이렇게 그릴 거야. 그래서 껍질이 하나짜리가 결합선 하나짜리니까 수소야. 수소. 얘는 결합선이 2개잖아. 결합선이 2개 있는 거는 물 분자에서 산소가 결합선이 2개야. 그러면 너도 산소, 너도 산소야. 그러면 O2야. 이렇게 H2. 얘는 결합선 3개짜리다. 결합선이 3개짜리는 질소야. 질소. 우리가 암모니아로 외울 거야. 그래서 얘도 질소, 너도 질소, 딴. 그래서 여기는 N2 이렇게 찾을 거야. 저렇게 찾는 연습을 쌤이 하라고 쭉 써놨어. 여기를 자 봐라. 얘 뭘 거 같냐? 보자마자 탁 튀어나와야 돼. 지금은 연습이니까 안 튀어나오겠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래야 돼. 형비 저거 뭘 거 같냐? 결합선을 그어. 뭘 거 같냐? 가운데 있는 원자는 뭘 거 같냐? 결합선 2개짜리다. O. 이쪽 양쪽에는 결합선 1개면서 껍질 2개 다 채워져 있어. 플로리.
그래서 플로린이야. 이 두 개가. 그래서 OF2다. 지현아 괜찮냐? 있잖아. 이거를 헷갈리면 그냥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써도 괜찮다. 플로린은 원자 번호가 9번이야. 그러면 첫 번째 값을 2개 빼면 두 번째 값들에는 플로린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었어. 7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었어. 7 이렇게 있는 거고.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공유전자쌍 개수를 결합선이라고 선생님 표현할 거거든. 선으로 읽을 거기 때문에 결합선이 몇 개인지를 자꾸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있잖아요. 저 OF3인데 OF3가 의외로 좀 외우기 쉽지가 않다. 처음 보면. 그 다음에 가서 보자. 자, 이거 결합선이 하나, 2개다. 지원은 물 것 같냐. 자, 이 C 쌤 써놓을게. 보면서 계속해라. CNOF 얘는 C는 메테인이야 이걸 읽을 거야. N은 암모니아야 이렇게 읽을 거야. 산소는 물이야 이렇게 읽을 거고, 플로린은 그냥 F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H거나 F거나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한 개짜리야. 자꾸 봐서 외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결합선이 2개다. 왼쪽 것도 2개, 오른쪽 것도 2개다. 그럼 질문은 무슨 원소겠냐? 결합선 2개짜리니까 산소 이렇게 결합된 결합선 2개. 그래서 이 O2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쌤이 똑같은 거라든가 비슷비슷한 거 되게 많이 써놨어. 다시 여기를 보자. 자, 문제를 보고 결합선을 쫙 그을 거야. 형규야 이거 뭘 거거든요? 결합선 가운데 있는 원소 결합선 2개짜리다. O 왼쪽에 있거나 왼쪽 오른쪽은 결합선 1개짜리. 껍질이 2개짜리야. 그럼 F야. 이거는 원래 있잖아. 이렇게 해서 물이 있었는데 물 대신 물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고 플로린이 와서 달라붙고, 수소가 떨어져 나가고 플로린 달라붙고, 이거를 저렇게 평면으로 써버렸어. 실제로 저기 OF2는 극성 문자겠냐 무극성 문자겠냐? 뭘 것 같냐?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 있어 없어? 산소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구분형이 되는 거야. 저거니? 근데 그림을 저렇게 직선형으로 줘버리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야. 실제로는 구분형으로 존재한다. 자, 오른쪽 거 그림도 보자. 보면 결합선을 짠 걷다. 자, 지금 가운데 있는 원자 무슨 원자? 결합선 4개짜리. 산소. 좌우에 있는 거는 결합선 2개짜리다. 뭐냐? 산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CO2야. 가운데 있는 탄소가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얘는 직선형이야. 쌤이 여기 문제들을 항상 고1 때부터 다 풀어보기 시키거든. 근데 한 번만 적응하면 그 다음부터 푸는 건 그 지장이 없다. 2학년 애들도 처음 보면은 저거 잘 못 푼다. 심지어 3학년도 저런 걸 안 풀어보고 지나왔잖아. 그러면 못 푼다. 그래서 결합선의 개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다. 그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나와야 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오른쪽에 그 2개. 자, 이번엔 형규야. 가운데 있는 원소는 탄소. 왼쪽은 껍질이 2개 있어. 그렇지. 껍질이 2개 있으면서 결합선 1개는 플로린이야. 껍질이 이 아래를 보면, 여기를 보면 껍질이 1개밖에 없으면서 좀 작지.
결합선 1개짜리는 얘는 수소야. 구분할 거야. 오른쪽은 결합선 3개다. 질소. 이렇게 구성할 거야. 그치? 저거 결합선을 반드시 외워야 화학식 맞출 수 있다. 자, 밑에 걸 보자. 지금 가운데 있는 원소는 결합선이 하나, 둘, 셋, 4개다. 탄소. 오른쪽은 결합선이 2개다. 탄소. 왼쪽은 수소가 2개 있다. 이렇게. 그치? 수소, 수소야. 이거 화학식도 외워야 돼. 저 화학식 외운다. CH2O라고 쓰거나 HCHO라고 쓰거나 화학 쌤이 일단은 건너뛰고 일단 맨 앞에 화학과 우리생활 건너뛰고 왔는데 그때 이름이 폼알데히드 또는 폼알데하이드라고 불러. 쌤이 하이드가 발음이 단어가 길어서 귀찮아서 폼알데히드라고 외워한다. 그거 외워놔야 된다. 저거 화학식을 반드시 이걸 외워놔라. 저 문제에서 만약에 A, B2C라고 줬어. 거의 100% 얘야. 거의 100%는 그렇다. 거의 한 99%가 얘야. 얘. 그래서 잠깐만 A2C야? 또는 뭐 WX2Y야. 생겼어. 다른 걸 하나랑 비교를 하려고 해서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이걸 아무도 못 푼다. 쌤이 처음 한 번도 있잖아. 이 문제를 쌤이 처음으로 문제 풀라고 주었던 모든 학생 중에 쌤 지금까지 100여 명 넘게 수업을 했다고 했잖아. 아무도 맞출 사람이 없다. 찍어서라도 맞출 사람이 없다. 저기가 실제로 처음 보면 그렇다. 처음 보면 두 번째나 세 번째 보면 그렇지 않다. 잠깐만, 여기가 플러스가 없으면 메테인이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플러스가 있네. 메테인 플러스는 말이 안 돼. 이런 거는 메테인은 그냥 순수하게 메테인이 그냥 분자야. 오른쪽 거는 가서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다 합치면 전자가 18개인데 지금 한 개를 더 얻어온 거네. 17개야? 그러면 염소야. 이렇게 문제를 풀 거야. 실제로는 봐봐. 쌤이 지금 요 오른쪽 염소부터 할게. 문제를 쌤이 방금 썼어. 전자가 총 지금 껍질에 18 채워졌는데 한 개 얻어온 거니까 빼서 17이야. 이렇게 풀면 늦어. 늦기도 하고 있잖아. 특별한 틀릴 수도 있어. 그냥 저 그림을 통째로 외우는 거야. 세 번째 껍질까지 다 채워가지고 1-야. 그러면 염소밖에 없는 거야. 세 번째 껍질. 만약에 여기가 2-였어. 그럼 있잖아. 세 번째 껍질을 다 채워가지고 2-는 얘밖에 없어. 얘가 3-야. 그럼 세 번째 껍질 다 채워 3-라는 건 껍질이 3개짜리니까 3죽이거든. 그러면 얘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야. 실제로는. 근데 그게 잘 헷갈리거나 그러면 방금처럼 쌤이 숫자 써서 그래서 염소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외워진다. 근데 왼쪽 게 뭐겠니? 왼쪽 게. 쌤이 진짜 과외를 하면 쌤이 시간 많이 줄 텐데 얘는 이거다. 수소고야. 이렇게 있었는데 암모니아야. 암모니아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물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수소 이온이 딱 지나가다가 보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쑥 지나가다가 원래 여기가 전자쌍 자리가 하나 비었네. 가서 얘가 가서 여기 와서 딱 이렇게 앉는 거야. 얘가 이렇게 와서 딱 앉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 내놓고 공유 결합을 한 것처럼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질소 배 위에 가서 딱 앉았어. 질소가 낮잠이 딱 깨어났어. 잠깐만, 어떤 놈이 하나 와서 붙은 거야. 그래서 물어봐. 야, 너야? 저 아닌데요. 야, 너야? 너야? 저 아닌데요. 너야? 저 아닌데요. 너야? 저 아닌데요. 그래서 진짜 이따 떨어져 나갈 때 있잖아. 질소가 그냥 아무나 내보내. 왜냐면 다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쌤이 저런 걸
학교 쌤이 시험에 내진 않을 건데 쌤이 방금 질소가 낮잠 자고 있는데 배 위에 올라와 있다 그랬지. 그래서 배 위 결합이라고 부른다.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용어만 선생님 설명하실 수 있어. 공유 결합에 해당이 된다. 마치 있잖아. 한쪽이 일방적으로 전자쌍을 제공했는데 마치 서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공유 결합이 된다. 배 위 결합은 공유 결합에 해당된다. 그래서 얘가 NH4 플러스야. NH4 플러스 혹시 이름을 혹시 알고 있을까? 들어본 거 아니야, 형규야? 그렇지, 암모늄. 쌤이 이 암모늄 이온을 단어가 뮴자로 끝났다는 걸 꼭 좀 기억해놔라. 그러면 얘의 이름은 NH4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쓰면 따로따로 쓸 거지만 화학식을 붙였을 때는 뿔말을 빼고 쓰지. 이렇게 염화 암모늄이라고 부를 거야. 요거 하나가 어렵다. 이제 하나 남았다. 이건 어렵다. 그 다음에 쌤이 나머지 거는 한번 풀어보라고 하고 쌤이 답지를 보내주거나 뭐 카톡으로 보내주거나 카페에 올려놓고 이렇게 할게. 쌤이 카페에다 영상 올리는 게 랜더링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쌤이 물리와 통합과학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막 버벅대가 좀 지연되고 있는 중이야. 지금 막 쌓여있어 영상이.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가지고 오른쪽 그림을 보자. 오른쪽에 얘를 보자. 얘를 보자. 자, 재은아. 결합선이 여기는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결합. 이 공전자 한 쌍 있으니까 하나로 긋는 거야. 하나. 지금 얘는 결합선 두 개다. 원자가 산소. 그 오른쪽 거는 산소. 얘는 수소. 얘도 수소. 구조를 잘 봐놔라. 그래서 저걸 쓸 때 그냥 쓰면 O2 둘 중에 어떤 거 써야 되겠냐? 위아래. 형기 어떤 거 써야 되겠냐? 아래 거. 원래 물이 있었는데 물은 원래 산소가 하나거든. 산소가 물을 그냥 읽으면 화학식 읽으면 산화수소가 돼. 물이 산소가 하나 또 추가됐다. 그래서 초과했어.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될 거고. 이거 꼭 기억해놔. 쌤 지금 요거가 나중에 좀 헷갈리거나 특별한 숫자값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외워놓는다. 과산화수소다. 화학식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고 구조식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보통은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는 그냥 2학년 안 나와.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라서 구조식을 좀 알아주면 된다. 별건 없다. 산화수소다, 과산화수소다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온다. 자, 형규야 이거 뭐겠냐? 가운데 거는 C. 왼쪽은 오른쪽 플로리. 아까 플로리 말고 수소가 붙어 있을 때가 있었어. 이거 화학식을 이렇게 쓴다. C O F2다. COF2. 아까 수소가 두 개 붙어 있었을 때는 C 이렇게 썼었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낸다. 무조건 거의 100%다. 근데 그 전에 모의고사에서 딱 한 번인가가 저거 위치를 바꿔놓고 쓴 적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는 WX2Y고 WXY2라고 문제를 줘. 그럼 얘는 여기를 보통 나타내고 얘는 이렇게 보통 나타낼 거야. 화학식이. 그런데 이렇게 주고 나서 일이 준 경우가 딱 한 번 있어. 딱 한 번. 한 번 있었으니까 빼버리고 일단 이렇게 외워놓는다. 그게가. 쌤이 여기를 외울 때 있잖아. 여기를 할아버지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는 거야. 기침하다가 영어로 코프야, 코프. 쌤이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COUG. 단어 뭐냐 혹시 모르요? 코프가? 기침하다가?
쌤이 아무튼 쌤이 영어가 기억이 안 나요. 영어가 쌤이 계속 말했지만 쌤이 중학교 때 처음으로 ABC들 외워가지고 쌤 중학교 들어갔거든. 그때 쌤 너한테 말했지만 쌤 소문자 B하고 D가 얼마나 헷갈리던지. 아무튼 쌤 수능 볼 때도 쌤이 영어만 2등급 나왔을 거야. 쌤 그때 10등급제였는데 코프라고 한다. 코프. 쌤 이거 나중에 이렇게 올 거야. 할아버지가 기침을 코프 기침을 하다. 코프라고 기침하실 거야. 할아버지가 동네 이장님이셔. 자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코프라고 단어를 코프2인데 코프2니까 쌤이 코프를 두 번 할 거야. 코프 이렇게 놓는다. 저 이따가 써먹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해보면 된다. 해보면 되고 쌤이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도 같이 표현을 한번 해봤어. 똑같이 원리야. 이거 그릴 때 결합선 하나 이렇게 그릴 거야. 그래서 결합선 하나 가운데 결합선 4개짜리네 탄소야. 위에 거는 결합선 2개짜리 산소네. 얘는 수소인지 플로리인지 알 수 있겠지. 비공유 전자쌍을 보면서 이주기라면 플로리, 수소는 절대 아니야. 비공유 전자쌍이 3개나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야. 오른쪽 거를 볼 거야. 이 오른쪽 거를 볼 거면 짝짝짝. 결합선 3개짜리야? 누구냐? 결합선 3개짜리가? 동규야? 질소. 그러면 플로린 여기는 이렇게 될 거야. 얘는 화학식이 FNO로 써도 되고 ONF로 써도 괜찮다. 쌤은 이렇게 쓸 건데 선생님마다 달라. 그래서 이 정도. 루이스 전자점식도 딱 그렇게 푼다. 딱 마지막 하나. 요거 하나만 더 하자. 요거 하나만. 이건 또 뭐야 이거는. 이게 뭘까 이게. 플러스가 없으면 얘는 무조건 암모니아예요. 왜냐 결합선이 하나 둘 셋 질소구만. 그리고 껍질 하나에 결합선 하나짜리니까 암모니아구만. 이렇게 써야 돼. 근데 플러스가 있어. 이런 거 말이 안 되거든. 뭘까 이거. 또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암모늄이온처럼. 쌤 쓸게. 이것도 이거야. 가운데가 산소야 산소.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H2였어. 근데 아까하고 똑같아. 지나가던 H 플러스 이온이 원래 자리가 비었어 하고 딱 가서 이렇게 딱 앉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H 플러스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원래 H2였잖아. H2였는데 H 플러스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H3O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다. 이렇게. 혹시 얘 이름 아는 사람? 형도 혹시 이름 아는 혹시? 제가 혹시 뭐라고 불렀던 혹시 이름 아는? 들어본 적 있을까 모르겠다. 들어봤나?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수소가 영어로 원자 이름이 하이드로젠이 하이드로젠. 탄소는 카본이고 산소는 옥시즌이 그렇지. 그래서 저기 하이드로에서 싸워가지고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부를 거야. 아까 암모늄 이온이랑 좀 비슷하다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데 봐주면 된다. 요거 하나가 마지막으로 어렵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면 돼. 이거 푸는 데 있잖아.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 반드시 풀어야 된다. 반드시. 학기 중에 이거 풀고 있으면 이걸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돼. 뭐 이런 거지. 특별한 것이 있나? 특별한 거 없다. 자, 특별한 거 없고 쌤이 일부러 똑같은 거 갖다 집어놨어. 이거 암모늄 이온이다. 암모늄 이온이고 이거 아까 OH-이온이었어. 그래서 분다.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쌤이 일부러 똑같은 거 2개도 막 반복이 좀 하라고 좀 넣어놨어. 쌤이 준 파일 중에 강의 노트 파일이 있다. 파일 제목이 분자들이 사는 마을이야. 분자들이 사는 마을. 요거를 할 거야. 쌤이 숫자를 다 외워서 하는 걸 한번 연습 한번 해볼 거고 여긴 쌤이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쌤이 써놓은 거야. 예전에 써놓은 거야. 그래서 특별하게 할 말은 없다. 여기는 3학년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쌤이 한 번 정도 예전에 정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지금은 안 할 거야. 지금 다른 거 하고 와서 갈 거야. 그래서 여기도 뭐 특별하지 않다. 다른 거 하고 와서 갈 거야. 이거 3학년용이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그냥 무시하면 된다. 안 낼 거야. 노학 시험에서는. 저게 아마 수능 특강 교수 완성해서. 그 다음 쌤이 공분의 비공을 저렇게 하는 걸 외우려고 노력한다. 근데 저거 외울 때는 숫자로 직접 외우는 게 아니라 메테인으로 외우고 암모니아로 외우고 물로 외우고 그런 걸로 외웠다. 이렇게 외웠다. 여기 풀이 방식도 쌤이 그냥 지나갈 거야. 이렇게 안 풀 거야. 3학년들만 이렇게 쌤이 풀라고 한다. 풀 거야. 3학년은 내가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연립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안 할 거고. 자, 여기다 여기. 자, 쌤이 뭐 문제를 보면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 이런 게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단 말이야. 12. 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구조식이 나와.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연습을 쌤이 간단하게 할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쌤이 학교 다닐 때 진짜 유명했던 책이 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쌤이 분자유산 답사기야. 있잖아, 분자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 마을이 1번지부터 쭉 해서 4번지도 있고 나중에 쌤이 5번지도 만들 건데 쭉 있어. 그런데 자, 1번지에 사는 애들 있잖아. 전부 다 단일 결합한 애들이 1번지에 사는 마을이야. 그래서 있잖아. 저거 쌤이 그림을 그릴 때 지금 바로 그림 그렸으니까 잘 모를 텐데 이렇게 그릴 거야. 보통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 그래서 여기가 1번지고 여기가 2번지가 돼. 1번지는 단일 결합이어서 CNO CNO. 쌤 따라서 옆에다가 한번 써서 그려봐라. 쌤이 지금 저렇게 써져 있으면 저렇게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그린지 잘 몰라. 한번 써봐야 돼. 다시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양쪽에다가 CNO CNO 이렇게 써놓을 거야. 그리고 여기가 1번지고 2번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1번지는 단일 결합이야. 단일 결합은 CH4가 아니고 일주기가 아니고 H 대신에 F를 다 갖다 붙일 거야. CF4 NF3 OF2 결합선이 하나씩 줄어가니까 메테인 생각하면서 CH4 이렇게 해도 된다. 오른쪽은 2번지는 이사 가고 싶은 마을이야. 그래서 있잖아 2,4야. 이사 가고 싶은 마을이야. 왼쪽 거는 원소의 종류를 나타낼 거고 여기는 총 원자의 개수를 나타낼 거야. 이사 가고 싶은 마을이다. 쌤 여기 써져 있다. 써져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 CC NN O 그 다음에 양쪽에 FFF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결합선을 그릴 거야. 결합선이 F는 결합선이 하나야. 그러면 결합선 하나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가운데 원자에서 결합선 탄소는 결합선이 4개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운데 3개 그어주면 되고 질소는 2개 그어주면 되고 산소는 하나 그어주면 되네. 이렇게 풀 거야. 그럼 다음에 1번지 마을에는 이장이 없는데 2번지 마을에는 이장님이 계셔. 이장님이 사는 위치가 여기가 이장님이 사는 위치야. 2번지 마을의 한 가운데가 이장님이 사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자, 출발할 때 이렇게 온다. 2, 3, 1 내려와서 4, 2, 3, 4 다음에 5, 6, 2, 3, 4, 5, 6이다. 5, 6에 30, 5, 6에
30 이렇게 올 거야. 쌤이 이거 만드느라고 진짜 옛날에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어떻게 하면 다 외우게 만들까? 이렇게 외워주면 된다. 그게 쌤이 지금 한번 써봤지?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다. 쌤이 여기가 써져 있는 자, 뭘 먼저 기억해야 될 거라면 저거 난 숫자 외울 때 기억이 안 날 거야. 저거 쓰는 게. 그래서 이장님이 한가운데 사셔. 이 여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 위에다가 덧붙였었더니 여기를 중요하다. 2, 3, 4, 그 다음에 5, 6에 35, 6 전부 다 이게 뭐냐면 공분의 비공이다. 자, 오른쪽 셈이 그림을 그려놨어. CH4는 공유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네 개, 4분의 비공유전자쌍은 플로린은 하나, 둘, 세 쌍이 있어. 이렇게 세 쌍이 있고 총 4개가 있으니까 12개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4분의 12에서 3이 되는 거야. 여기는 NF3는 공유전자쌍 3개, 비공이 그러면 10개가 돼. 플로린 3개씩 3개, 질소 하나. 질소 공유전자쌍 1개를 빼먹을 거고 산소는 질소의 비공유전자쌍 한 쌍을 꼭 빼먹고 셀 거고 산소에서 비공유전자쌍이 2쌍 있는데 꼭 한 쌍을 빼먹고 쓸 거야 아마. 정말 많이 처음에 실수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래서 저렇게 외워주면 된다. 자, 순서는 뭐 잠깐 뭐 특징이 있어? 그냥 보기만 해. 이런 게 있었어. 왼쪽 라인에서는 5, 4, 3 공유전자쌍이 하나씩 줄어. 공유전자쌍 하나가 줄면 비공유전자쌍이 2개씩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6, 8, 10 뭐 이런 숫자가 있네. 봐주면 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12, 18, 4, 3, 2 이렇게 내려가. 저렇게 있다. 요거를 반드시 외워야 한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쌤이 한번 써볼 거야 아마. 첫 번째고 1번지하고 2번지가 있다. 2번지는 이사 가고 싶은 마을이다. 혹시 안 써있으면 써라. 이사 가고 싶은 2번지가 되게 시설도 좋고 이장님이 정말 좋으셔. 이사 가고 싶은 마을이야. 그래서 1번지에서 2번지로 이사 가고 오려고 자꾸 준비한 애가 하나 있어. 그 준비한 애가 이장님 맞은편에 살고 있는 얘다. 얘. 이장님한테 반했어. 무슨 뜻이냐면 2,4야. 2,4. 원소의 종류는 2개고 총 개수는 4개야. 얘만 그래. 얘만. 그렇지? 왼쪽엔 2번지는 전부 다 있잖아. 2,4야. 원소의 종류는 2개고 총 원자수는 4개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면 이렇게 뼈대를 만들었어. 이렇게 봐주면 된다. 선생님 써놨으니까 보면 되고 3번지가 있다. 3번지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형규는 김씨, 제인어는 이씨, 쌤은 쌤 모르지. 쌤 있잖아. 임성균이야. 임성균. 성균관들랑 똑같아. 쌤은 임씨. 그런데 3번지에는 FC가 살고 있다. 성이 FF. 그래서 부부야 부부. FC 부부 한 쌍만이 살고 있어. 그래서 있잖아. 남편을 딴 거야. FC야 FC. 남편은 FCN 머릿속에서 FCN. 아내가 FNO야. 그래서 이게 남편이고가 아내다. 꼭 이런 컨셉으로 꼭 외워놔야 된다. FCN하고 FN. 저거를 화학식에서 이걸 당연히 이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럼 거꾸로 읽어가면서 FCN, FNO 이렇게 쓸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공분의 비공을 따져볼게. 탄소는 중심원자 탄소는 비공 전자쌍이 없어. 질소는 한 쌍 있어. 플로린은 세 쌍 있어.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총 4쌍, 비공유 전자쌍이 4쌍. 그래서 1이다. 1.
1이다.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쌤이 컨셉을 쌤이 정말 많이 만들었고 나서 쌤이 스스로 막 감탄하고 막 그랬는데, 자, 남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거야. 일하러. 그래서 1이야. 그렇게 외울 거야. FC에는 일하러 갈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1이다. 공분의 비공. 항상 쌤이 공분의 비공이다. 혹시 문제에서 비공분의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이야? 혹시 반대로 주면 역수로 생각하면 돼. 안에는 3분의 6이야. 여기가 비공이 3개, 질소가 비공이 1개, 산소는 비공이 2개, 비공이 총 6개, 공유결합은 결합선이 3개, 3분의 6이니까 2야. 숫자가 2면 2장 역할을 할 거야. 2장. 그 번지의 2장이야. 2장. 반드시 기억해놔라. 그러면 남편은 아침에 일하러 나오고 아내는 이 마을에서 2장 역할을 해야 돼. 부부가 한 쌍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밑에 거는 HCn하고 HNO인데 F 대신에 H가 붙었어. F는 두 번째 껍질까지 해서 결합선이 1개짜리고 H는 첫 번째 껍질 결합 3개. 쌤이 그래서 얘는 자녀라고 이야기할 거야. 자녀인데 원래 일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갑자기 나오면 당황스럽다. 그래서 큰딸이 있어. 큰딸이 NO가 붙으면 여자야. CN이 붙으면 남자야. 큰딸이야. 큰딸이 나중에 취업할 나이가 돼서 아빠랑 같이 광합성회사에 취업하러 갈 거야. 봐주면 된다. 오른쪽 거는 쌤이 다른 게 익숙해지면 그때 와서 봐도 충분하다. 3번지 마을에 번지에 누가 살고 있어? 지은아? FC 부부다. 용규야, 1번지 누가 있었어? 왜 1번지였어? 단일결합이었어. 기억이 안 날 거야. 쌤이 지금 빨리 넘어갔기 때문에. 2번지만 쌤이 강조했기 때문에. 2번지는 왜 2번지라고 쌤이 했냐면은 이사 가고 싶은 마을이고 2,4야. 2,4. 3번지는 3,3이야. 3,3. 이 특징을 기억해놔야 된다. 그래서 문제 줄 때 문제가 구성 원소가 W, X, Y인데 총 원자수도 3개야. 그러면 무조건 얘네들밖에 없어. 이주기라면. 그래서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걸로 문제를 딱 바로 가서 보통은 풀어. 그런데 만약에 1주기나 3주기나 4주기가 들어가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쌤이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일단은 3번지 FC 부부다. 3,3이다. 3번지는 3,3. 2번지는 이사 가고 싶으니까 2,4야. 숫자로 같이 기억해놔야 돼. 그 다음에 4번지다. 4번지는 공사 중인 마을이고 여기는 쌤이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잘 못 외우더라고. 공사 중인 마을을 못 떠올리더라고. 쌤이 이 단어가 너무 평범해서 그런 것 같아. 공유 전자쌍이 4개인 마을이야. 기본 뼈대가 메테인은 쉬우니까 안 나와. 메테인이나 뭐 CH4나 뭐 CH4나 CF4는 안 나와. 항상 이게 나와. 이게 나올 거야. 뭐 케톤기 이런 이름이 있는데 쌤이 내가 빼버릴게. 그래서 요 기억해놔. 중심 원자가 탄소고 그리고 공유전자쌍이 4개가 있어. 그래서 공사 중인 마을이다. 위에 가면 산소가 붙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 FF가 붙을 때가 있어. 할아버지. 그리고 F 하나 빠지고 H가 조금 어린애가 붙었어. 그러면은 아들이야, 아들. 그리고 둘 다 H야. 그러면 손자야.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얘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가운데 거는 잘 안 나오긴 한다. 봐줄 거야. 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외울 때 있잖아. 코프2라고 그랬어. 코프2.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니까 나이를 많이 지었으니까 4번째 이장님이죠. 그래서 공분의 비공을 하면 숫자가 2가 나와. 2가 나온 사람들이 이장을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이장님이죠. 그리고 손자는 아주 어리잖아. 할아버지의 역수야. 할아버지의 역수. 손자가 CH2O고 할아버지가 COF2를 WXY2고 WX2Y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줄 거야. 물론 여기 X끼리가 X가 서로 같은 건 아니야. XY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줄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의 역수다. 공분의 비공. 이렇게 외워주면 습관에서 좀 외워주면 된다. 뭐 밑에 거는 그냥 참고만 해라. 참고만. 선생님이 3학년용이야. 2학년 이렇게 복잡한 거지 않을 거야.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일하러 가는 애들이 있어. 일하러. 선생님이 광합성 회사에서 포도당 만든 일을 할 거야. 그래서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된다. H2O. 선생님 개수는 안 쓴다. 이렇게 쓸 거야. 자, 봐라. 물 봐라. 물이에서 물을 흡수하고 잎에서 이산화탄 흡수할 거야. 물. 공유전자쌍 2개, 비공유전자쌍 2개, 1이다 1. 이산화탄소 봐라. 이산화탄소도 공유전자쌍이 2개, 비공유전자쌍이 총 4쌍, 4분의 4다 1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CO2랑 H2O가 광합성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1이야. 전부 다 일한다고 생각해야 돼. FCN이 남편 FC가 일하러 왔어. FC도 아까 FCN 선생님 쓰는 거 봐봐. 중심 원자를 빼놓고 F가 결합선하니까 이 하나 써주고 질소가 3개니까 세주고 탄소 다 맞아 떨어지네 이렇게 쓸 거야. 공유전자쌍이 4쌍이고 비공이 여기가 1쌍 총 4쌍 4분의 4다. 그래서 저렇게 알아주면 된다. 나머지는 쌤이 굳이 있잖아 외우라고 하지 않을 거고 쌤이 3학년용이야. 나머지는 3학년이면 정말 디테일하게 다 외울 거야. 근데 너희들은 통합학을 볼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집시족이 있다. 집시족. 혹시 집시 혹시 뭔 줄 아냐? 들어본 적 없냐? 집시? 안 들어? 성규 안 들어봤냐? 들어봤지? 쌤이 있잖아 유럽 여행을 딱 한 번 갔거든. 코로나 전에. 그때 갔다 와서 다행이긴 한데 있잖아 집이 없이 있잖아 부족이야. 집이 없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있잖아 파리 대선문 같은 데 가면 있잖아 거기서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아이도 낳고 결혼하면서 있잖아 공연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지역을 떠돌면서 있잖아 살아가는 부족이 있어. 족속이야. 똑같아. 영어도 쓰고 프랑스 말도 쓰고 해. 선생님 있잖아 집시가 옛날에는 자유의 상징이었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분들 막 돌아다니면서 마음 편하게 살아.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학교도 안 가 당연히. 집시족이 있다. 선생님이 집시를 자유로운 부족이야. 자유로운 부족이야. 어디로부터 자유롭냐면 옥텟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 어떤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야. 이 집시족이 딱 2개가 있어. 베릴륨하고 붕소하고 2개가 있다. 베이비다. 베이비. 헤이 베이비 이렇게 보통만 배운다. 베이비 이래줄 거야. 외워야 된다. 얘네들은 잠깐만 숫자가 틀렸어요. 틀렸다. 잠깐만이. 하나 둘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9다. 9다잉. 지우고 그럼 9를 해야지 3이 나오겠지. 9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분의 비공값을 주면 저렇게 집시족도 한번 그려봐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잠깐만요. 이런 거 설명해주고 싶은데 질소하고 산소는 앞에 쌤이 분자량 계산할 때 있었지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문제가 나와. 그러면 저거는 공분의 비공을 세라고 하지 않을 거야. 결합 구조가 벗어난다. 예를 들어서
쌤이 하나만 설명해 볼게. 안 나와. 쌤이 안 나오니까 이런 거를 따지지 말라고 쌤이 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다. 옥텟 규칙을 그냥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합 구조는 안 물어보고 막 다른 걸 물어볼 수 있다. 쌤이 지금 뭘 이야기하려면 예를 들어서 O2는 산소야. 오존이 혹시 뭔지 아냐? 오존? 화학식이? 오존 화학식. 우리가 오존 층할 때 현계 숫자 얼마냐? 3야. 그럼 얘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거야? 얘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 세 개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어? 쌤 이렇게 하면 딱 맞겠네요. 아니야. 이렇지 않아.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 이렇게. 옥텟 규칙 안 맞지? 얘는 세 개나 되지. 근데 있잖아. 조금 있다가 시간 지나가지고 딱 봤더니 있잖아. 얘가 여기 와 있어. 이렇게. 결합이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그래서 옥텟 규칙을 실제로 있잖아.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자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존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니까 뭐 이거 옥텟 규칙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런다 그래서 원자가 따라가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옥텟 규칙을 배운 이유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의 종류가 몇 종류 안 되지만 그 몇 종류 안 되는 원소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배워서 가는 거다. 그래서 뭐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나머지는 분자들이 사는 것에 좀 디테일한 게 있으니까 됐고, 자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러 갈 거야. 자 문제를 어떤 걸 볼까? 완자에서 115페이지를 보자. (115페이지에) 실력업의 01번을 볼 거야. 자 문제를 풀러 갈 거야. 구성 원자 수비가 x 대 y가 1대 1이야. CNF 순서 2하고 가나다는 5개 2하고 도대체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공분의 비공 나왔다. 저거 분수로 쓰면 얼마냐? 재현아 1점이니까 5분의 6이겠지? 5분의 6 기억나냐? 5분의 6? 자 옆에다 그려. 딴 또 그려. 여러 번 그린다. 정할 때까지. 그래서 어디서 출발해? 이장님 댁에서 출발해. 가운데가 항상 이장님 댁이야. 2, 3, 4, 5분의 6이야. 5, 6에 30. 다시 또 5, 6에 30. 5분의 6 저기 나왔다. 여기가 CNO였고 여기는 2,4 이사가고 싶은 말이야. 그래서 C 2개, F 2개 했었어. C 2개, F 2개. 그래서 5분의 6은 C2, F2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을 가봤더니 3이다. 3. CNF인데 3 여기 있네. 여기 3. 여기 있다. 공분이. 그럼 얘는 단일 결합이니까 여기는 전부 다 CF4, NF3, OF2였거든. 그럼 얘는 있잖아. CF4인 거야. 이렇게. 이해됐냐? 이렇게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가나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X가 C가 되고 Y가 F가 되고 Z는 안 나왔네. Z는 그러면 자동으로 C하고 F 나왔으니 자동으로 Z는 질소가 되겠다. 셋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질소 하나랑 F가 3개다. 그러면 얘는 NF3가 되겠네. NF3는 여기다. 여기. 그렇지? 3분의 10이네. 이렇게 풀어. 이렇게 문제를. 저렇게 안 풀면 실제 문제 풀 때 저걸 일일이 다 해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문제를 숫자를 그냥 외우고 있지 않은 이상 못 풀게 된다. 근데 저 숫자 어떻게 그냥 다 외우냐? 그래서 문제를 저렇게 푸는 거다. 1번 y분의 x는 3분의 10분의 5분의 6이다. 그래서 아니다. 잠깐만요. y분의 x. x랑 잠깐 x가 뭐지? x가 여기구나.
x가 CF니까 여기가 4가 되겠다. 4가. 그러면 3분의 10분의 4 그래서 5분의 6 맞게 나온다. 이렇게. 분자의 쌍점 모멘트는 가와 나가 같다. 가는 참 요거 쌤이 이제 요걸 이제 할 건데 쌤이 요거 한번 그려볼게. 가가 C2F2야. C2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평면 구조다. 그렇지? 쌍점 모멘트는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쪽을 끌 거니까 4.0 얘가 2.6이었어. CSI가.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가나는 둘 다 있잖아. 요 멘트가 중요해. 분자의 쌍점 모멘트는 싹 합친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대칭이니까 싹 합치면은 쌍점 모멘트가 0이야. 나는 CH4니까 이렇게 해서 가운데 C가 있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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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정사면체 구조야. 싹 대칭이야. 그럼 쌍점 모멘트의 합은 0이야. 그러니까 쌍점 모멘트를 물어볼 때는 앞에 뭘 물어본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쌍점 모멘트가 둘 다 0이야. 저 쌍점 모멘트 숫자 값을 계산해서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물어보진 않아. 절대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무극성이야 극성이야 뭐 이거만 좀 물어볼 거야. 그럴 거고 그다음에 무극성의 공유 결합을 물어본다. 무극성 공유 결합. 그러면 아까 얘 여기 무극성 있다. C끼리 무극성 공유 결합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CH4는 무극성 없다. C하고 F니까. NF3도 N하고 F야. 무극성 없어. 다 극성이야 전부 다. 여기도 극성, 여기도 극성. 4.0, 여기가 3.0 다 극성이야.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곳은 딱 여기 한 군데만 있어. 그래서 한 가지다. 이렇게 요거는 사실 잘 모르겠으면 천천히 해보면 된다. 나머지 디귿은 니은 쌍점 모멘트 조심하고. 쌤이 저것도 쌤 강의 노트 어딘가 써져 있는데 지금 찾으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푼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만 문제를 실제로 풀 수가 있다. 저거를 문제 풀 때 처음에 안 외워질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가서 자꾸 외우려고 가서 노력을 하는 거다. 저기 122페이지에 3번을 보러 간다. 자, 이제 좀 보이지 봐라. 문제 상황 체크할 때 1, 2주기 원소다. 그러면 플로린하고 수소가 같이 등장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단일 결합하고 다중 결합을 구분하지 않았어. 선이 한 개짜리인지 두 개짜리인지 잘 알 수가 없어. 대신에 옥텟 규칙은 다 만족을 할 거야. 그런데 참 쌤이 이것도 하나 하고 와야 되는데 쌤이 보니까 2,3짜리 원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CO2하고 OF2하고 이런 게 2,3짜리 원소거든. CO2, OF2가 있어. 이게 지금 2주기 거야. 근데 만약에 1주기가 들어가면 F 대신에 H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H2O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가 한 개 더 있어. 이게 하나 더 있어. 이거 그래서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렇게 외워준다. 쌤이 앞에 쓴 거를 쌤이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야. 원래 2주기만 포함하면 두 개밖에 없어. 만약에 1주기도 포함해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개를 수소를 갖다 붙일 거야. 이것도 존재할 수 있고 두 개를 전부 다 수소로 대체할 거야. 그러면 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들어가는 게 H2O가 존재할 수 있는데 HOF가 존재할 수가 있다.
HO. 그럼 이거 있잖아 3,3이 된다. 원소의 종류는 3개가 되고 이거 나오면 애들이 못 찾는다. 쌤이 작년에도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저게 자주 안 나와. 그래서 저게 나오면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항상 저게 나오면 유심 좀 봐주면 된다. 자, 이 문제 풀러 가자. 공분의 비공이 1이다 1. 1이네 1. 1으로 갔다. 야, 혹시 광합성 회사 멤버를 한번 찾아보면 돼. 광합성 회사 멤버 혹시 기억나냐? 앞에가 이렇게 이러는데 FC가 빛 대신에 들어갔어. 이렇게 FCN이 광합성 회사 멤버야. 그리고 FC의 딸이 있어. 딸. FCN은 남자니까 FNO는 여자니까 FC의 딸은 NO가 붙어서 NO가 붙고 딸은 F 대신에 더 껍질수가 작은 FNO 붙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광합성 이사는 FCN이랑 F가 아니라 왜 F라고 썼지? H 딸이야 딸. 이렇게 4명이 광합성 이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가 누굴 것 같냐? 여기 누굴 것 같냐? 가. X 하나에다가 양쪽에 W가 붙어 있다. 그러면 XW2 이렇게 되겠다. 누구냐? CO2. CO2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물론 1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를 2개가 다 가능해. CO2랑 H2랑 이렇게 가능해. 나를 봐라 나를. O 공분의 비공이다. 공분의 비공. 근데 숫자가 2 나왔다. 이장님이시다. 이장님. 이장 역할을 할 거야. 1번지는 이장이 없어. 2번지의 이장은 CM 혹시 기억나냐? 2번 지장. 쌤만 빨리 한번 써볼게. 2번 지장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장님이셔. C, N, O 얘가 2,4니까 N2 얘가 N2, F2야. 종류 2개, 총 구성원자 수는 4개. 여기하고 안 맞아. 그치? 4번지에 가면 기침 많이 하시는 할아버지 이장님이 계셔. 기침하는 이장님이 혹시 거기 아닌가? 3번지는 FNO가 아내가 이장 역할을 할 거거든. 4번지 혹시 꼭 기억나냐? 그냥 써보자. C, O, F, 2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Z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한 개 있는 O가 X가 O가 되고 Y가 F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가로 같으니 X가 5가 되네. 그러면 1을 하고 있으니까 W는 H가 되고 이건 그러면 물이 되겠다. 물이 H2가 되겠다.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안 풀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없어 진짜로. 그래서 외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 쌤 있잖아. 광합성 회사에서 일하러 간다는 걸 찾아냈을 때 있잖아. 그래서 애들이 막 감탄하고 막 그랬다. 옛날에. 몇 년 돼가지고 쌤이 지금 꽤 오래돼 있는데. 아무튼 꼭 기억해놔라. 쌤이 아마 이번 주말부터나 이번 주말이지. 다음 주부터 다른 학원에서 다니다가 온 학생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쌤이 상담을 보고 갔거든. 아무튼 그렇다. 그러면 다른 문제들도 다 비슷하게 푼다. 쌤이 지금 루이스 전자음식 같은 거 아까 다 했어. 이런 것들도 왼쪽을 보면 선 2개 긋고 선 하나씩 긋고 하나씩 긋고 하나씩 긋고 얘는 1, 3주기니까 메테리얼 기준으로 CH4 H 대신 항상 와서 붙을 수 있는 게 F가 와서 붙을 수 있고 3주기로 넘어가면 CL이 와서 붙을 수 있어.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가서 봤더니 여기 비공유 전자쌍의 X가 없어. 없네? 그러면 얘는 수소야? 이렇게 풀 거야. 여기는 뭐 결합선 2개고 결합선 1개짜리인데 겉에가 비공유성 없으니까 얘는 없네? 그럼 수소 문제 이렇게 푼다는 것을 앞에 했었어. 4번도 좀 풀어주면 좋긴 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6번을 한번 본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다. 그리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잠깐 앞에 빠진 거 좀 하고 마무리하실게. 자, 가서 봐라.
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는 무슨 뜻이냐면 구성 원자의 수는 x한개, y한개, z한개니까 3,3이야. 3,3. 원자의 종류가 x, y, z가 세 종류지. 세 종류고 우리 뭐 하나, 둘, 한 개씩 있고 세 종류고 총 원자의 개수도 세 개야. 그럼 쌤이 앞에가 3은 원소의 종류, 뒤에 3은 총 원자의 개수. 여기가 종류고 여기가 개수다. 이렇게 3,3이네. 3,3. 근데 2주기로 돼 있대. 2주기로. 지은아 3,3에 사는 부부가 있어. 부부성이 뭐야? 그렇지. FC 부부야. 남편 이름이 FC. 그렇지. FCN이고 형규 아내 이름이 FNO 있잖아. FCN, FNO, FCN, FCN으로 끝났지. FN으로 시작한다고. 저거는 나중에 금방 외워진다. 처음에 항상 외울 때 FCN, FNO, FCN, FNO, FCN 이렇게 외울 거야. 그리고 만약에 2주기 말고 1주기도 포함했으면은 HCN 아들하고 HNO 딸도 있었어. 근데 여기 지금 없어.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얘는 3,3인 거야. 그럼 FCN 아니면은 FNO야.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FCN 아니면 FNO야. 써놓고 자, 오른쪽에 가서 보자. 얘는 Y 2개, Z 2개야. 그러면 보자. 몇 콤마 몇인가 보자. Y 2개, Z 2개니까 총 원소의 종류는 2종류. 총 개수는 4개. 형계 몇 콤마 몇이야? 2,4. 그럼 2,4 번지 사는 애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FCN하고 FN하고 원자과 전자수 일일이 그거 세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공유 전자쌍이 같은 애를 먼저 찾아보러 가는 거야. FCN은 이럴 때 바로 쓰러 가는 거야. FCN 딱 써놓고 나서 F 결합선 하나, 질소랑 결합선 3개. 다 맞네. 그럼 여기 4개. FCN은 4개고 FNO는 하나, 3개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2,4에 사는 애들 보자. 2,4에 사는 애들 이렇게 있어. 2,4에 사는 애들이 N, C, N, O가 있어. 여기가 2, 3, 4, 5, 6에 30, 5, 6에 30.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5개이거나 3개이거나 얘는 4분의 8이야. 4이거나 이렇게 맞추러 갈 거야. 원자핵 전자수도 세봐야 되겠네. 3개를 다 세봐야 되겠다. 이 문제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지 않으면 못 찾는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보자. 4343이니까 5는 아닐 거고, 그러면 얘는 아닐 거고, 얘 2개 중에 하나네. 그러면 요거 B를 각각 여기 B를 개수를 써가지고 요거 2개를 계산해서 확인을 해보면 나온다. 그치? 단순 계산이니까. 문제를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2,4, 3,3 이런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물론 이런 건 그냥 쌤 있잖아. 쌤 혼자서 만들어낸 말이다. 다른 데서 뭐 선생님이 말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야 3,3 이렇게 보기면 안 돼. 그냥 네가 알고 있으면 된다. 분자들이 사는 마을도 그냥 쌤이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래서 저렇게 문제를 푸는 거다. 쌤 있잖아. 여기는 저런 풀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실제 학교 들어가서 진짜 시간만 투자 조금 하면은 금방 외워진다. 근데 이 방학 때 꼭 해봐라. 왜냐면 학기 중에 들어가면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여기 단어는 완자를 좀 풀어봐라. 완자를 쌤이 좀 풀어줘야 될 문제가 좀 몇 개 있긴 한데 쌤이 다음 시간까지 절반 정도를 풀어봐라. 이 단어 쌤이 지금 여기 이 단어 다 끝냈어. 지금 다 끝내가지고 절반 정도를 풀어오고 이렇게 풀다가 있잖아. 풀이 방법이 너무 길거나 오래 걸릴 것 같다면 건너뛰어. 왜냐면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쌤이 오늘 풀었던 방식대로 문제를 푸는 거라서. 그리고 와서 쌤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러면 오늘 단수 해가지고 2단원이 끝났어. 쌤이
곡 2단을 한꺼번에 다 끝냈기 때문에 2단 조금 더 하고 쌤이 다음 시간에는 요리 들어갈게요. 이쪽으로 2단은 쌤이 문제 조금만 더 풀어주긴 할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절반만 풀어봐. 그럼 쌤이 그 다음 때